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게릴라 방송입니다. 오늘 하루가 지루해 가지고 음 낮에 운동도 다 했고 해 가지고 그냥 라이브 방송 한번 평일날도 틈틈이 나는 대로 해 보려고 예 방송을 켜 봤습니다. 저번에 하던 거 계속 수다 떨면서 얘가 안 열리네요. 수다 떨면서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바니쉬를 저번에 칠하다가 말았잖아요. 그래 가지고 바니쉬 마저 칠해 보려고요. 장갑을 안 끼고 하면은 손에 너무 많이 묻어 가지고요. 장갑을 끼고 할게요. 남자분님 어서 오세요. 저 지금 준비 중이에요. 아니 오늘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녁도 다 먹고 한가하고 그래서 이거 하던 거 빨리 마무리를 접어야겠다 해 가지고 라이브를 켜 봤습니다. 월요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운동 갔다 오고 엄마랑 밥 먹고 뭐 그리고 나서 사실은 피곤해서 낮잠 좀 잤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뭐 꼼지락꼼지락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됐네요. 이게 또 마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음, 열심히 해보려고요. 오늘은 진짜 이거 바니쉬만 칠할 것 같아요. 바니쉬 칠하고 마무리 짓고 뭐 그 정도? 그냥 혼자서 그냥 멀뚱멀뚱 있는 것보다 라이브 방송을 켜서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정규 라이브 방송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하려고 열어봤습니다. 무슨 요일이 좋을지 솔직히 감이 안 와가지고 저도 어느 게 좋을지 몰라가지고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멸공. 그래가지고 그냥 시간 헛되이 보는 것보다 이거 하나라도 마무리 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심심해서 라이브도 켜고 어, 어차피 이게 저기 뭐 막 꾸미고 그러는 것보다 마무리 작업이다 보니까 시간을 계속 해야 돼서 어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다나 떨까 하고 아이고 수다나 떨면서 요거 칠해 볼까 하고서는 라이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주중에 하루 더 라이브를 해볼까 할까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이 가장 좋을까 그 약속을 정하고 할까 아니면 게릴라식으로 해야 될까 막 사실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토요일 날은 이제 구독자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꼭 열잖아요. 음,
근데 다른 날짜는 솔직히 이제 주중에는 예, 많이 완성했어요. 지금 요거 지금 바니쉬 바르고 발라서 고무줄만 끼면 완성이에요. 근데 이 바니쉬 바르는 게 시간이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 그냥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만히 그렇다고 또 여러분한테 과정을 안 보여주기도 조금 그래서 그냥 오늘 한가한 날 한번 라이브를 키면서 예, 하고 있었어요. 하려고 열은 거죠. 시간대도 못 정하고 요일도 못 정하고 그냥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거기에 오픈 채팅방이 또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방송하시는 분이 출장을 가셔가지고 사실은 시간이 빈 거죠. 항상 보던 방송이라서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방송이고 이래서 벼가지고 원래 이 시간에 방송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래가지고 저도 심심해가지고 그냥 방송을 라이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이 쉽지가 않죠. 예, 제가 하늘이 두 쪽 나도 꼭 저기 보는 방송이 있다 보니까 저의 라이브 시간은 그 방송 시간을 피해서 어, 정했거든요. 저도. 근데 오늘은 그냥 게릴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날이라서 어느 분들이 들어올지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그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이 또 찾아와 주셨어요. 말랭이님, 빅토리아원님, 그 다음에 예, 그분들은 저의 거기 계시는 분이고 란자두님, 아몬드님, 란자두님은 저 원래 저희 저 구독자님이세요. 근데 이게 지루하실 수 있어가지고 네, 그냥 힐링 방송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뭐 해? 잠시만요. 저희 엄마가 뭐 물어보러 오셨나요? 잠시만요. 아니, 여기 커서 깜빡깜빡거리는 거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카톡 보시다가 카톡 그 글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깜빡거린다고. 근데 원래 깜빡거리는 거잖아요. 물어보셔가지고. 저 오늘 저녁 먹었습니다. 저는
뭐 먹었냐면요. 참치캔 기름 다 빼서 묵은지하고 참치캔 그 참치하고 예, 그렇게 먹었어요. 앞으로도 저희 엄마가 난입할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래 정규 방송하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엄마가 들어오실 수 있어요. 아, 저녁이요? 지금 근데 저녁 먹기에는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네요. 저녁보다는 야식 뭐 요런 거? 야식은 어떠세요? 제가 먹고 싶은 거 말씀드릴까요? 닭발, 순대 떡볶이. 어서 오세요. 무주님 어서 오세요. 피자도 좋고요. 먹지 말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더 많은지. 저 참 저녁 먹고서는 헬스클럽 가서 드디어 돈을 냈습니다. 그 참가하는 거요.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제는 진짜 돈을 냈으니까 더 빡, 빡시게 더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식단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요즘 살이 조금 살이 오르긴 했어요. 잘 먹어서. 식단을 하라고 그랬는데 식단 두 번 하고 한 번은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막 제 마음대로 막 그랬거든요. 입맛이 막 땡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 그거 하려고 하면은 진짜 큰맘 먹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돈도 냈으니까 이제는 네, 무르지 못합니다. 돈을 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희 엄마가 도와주실지 의문이에요. 엄마가 이제 뭐 먹으러 나가자고 자꾸 그러시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운동은 힘들어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하면은 정말로. 근데 이 먹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예, 참가 신청했습니다. 금 열돈 총 상금이 5천만 원입니다. 총 상금.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분야가 있겠죠. 아무튼 3전 사야 됩니다. 저의 목표죠. 꽁돈이 생기면 주식을 사자. 매달 한 주, 두 주 이렇게 사고는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적금식으로 그냥 적금한다 생각하고 주식 시장 사실 제가 주식을 안 해가지고 여러분께 사실 말이지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주식 무식이에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냥 그냥 해보고 싶어서 그냥 꽁돈으로 생기는 돈 한 달에 그 돈으로 그냥 한 주씩 그냥 계속 사서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는 오르겠죠? 아마? 그냥 그런 마음으로. 아니에요. 운동은요, 그냥 하면 되는데, 먹는 거는 이거 참는 거니까, 제가 원래 또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좀 어렵긴 해요, 저는. 먹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음식이. 오늘 채팅창은 이거 어차피 이거 저기 뭐 꾸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 이거 색칠해서 말리고 이거 바니쉬 바르는 거라서 채팅창으로 궁금하시거나 뭐 대화 나누시면 저도 같이 동참해서 떠들면서 예,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보시면 제가 또 뭐든지 대답할 수 있는 거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이 앞에 마른 거 보니까 무광으로 칠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뻐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방송이 저기 출장 가셔가지고, 아, 저도 막 지루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라이브를 열었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맨날 그 시간 되면은 보던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제 보던 게 있었는데 오늘 없어가지고 점심 때도 너무 심심했고 막 못 보면은 불안해가지고 막 그렇게 맨날 보다가 아, 이게 또 결방이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아, 너무 지루해서 아, 뭐 좀 할까 하다가 아, 이거 마무리 짓고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켰죠. 원래 이 시간엔 예, 저기 그 방송 보느라고 라이브를 이 시간에 안 하는데 오늘은 결방을 하셔서 제가 또 라이브를 열게 됐네요. 예, 그냥 힐링 방송입니다, 여러분. 어, 채팅창에서 재밌게 얘기해 주시면 또 같이 수다도 떨고 어, 특별한 게 없는 방송이다 보니까 지루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 저 옛날에 저 아시는 분이 이제 제가 이 라이브 방송 처음 할 때예요. 구독자가 아무도 없을 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아무도 안 들어올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오라버님이 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아는 동생하고 같이 있어줬거든요. 두 분이. 그래가지고 셋이서 맨날 라이브를 거의 한 달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거 라이브 들으면 잠 온다고 켜놓고 주무신 적도 있다고. 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졸리시면 보시다가 주무셔도 되고. 예. 저는 채팅창이 조금 활성화돼서 서로 이렇게 많이 떠드시면 얘기 막 주고받으면 저도 끼어서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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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떡볶이 드세요? 아까 저녁 안 드셨다는 분 계셨었는데 배고픈데 뭐 먹지 하고 물어보셨었는데 결방으로 수해 보는 사람은 저네요. 오늘도 뉴스들이 올라온 게 많긴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이런저런 뉴스들이요. 그냥 쓱 보고 말았죠. 그냥 듣기는 했는데 그 제가 오픈 채팅 토론방 이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거기도 전쟁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토론 잘 안 하고 그냥 오늘도 위에 안 올라가고 그냥 밑에서 듣기만 하다가 아, 뭐 재밌는 토론하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토론 주제라는 게 뭐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래서. 우선 시끄러울 수 있어요. 이걸로 잠시 좀 말려줄게요. 유정님 어서 오세요. 오늘 막 심심해서 한번 라이브를 열어봤어요. 아까 여기도 발랐구나. 여기도 한번 쏘여줄게요. 아이쿠. 바르기는 아이고 목소리가 달라지네. 바르기는 다 발랐습니다. 이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조금 기다려줘야 되고, 그동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체로 다른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겹쳐서 보이면서 약간 겹쳐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꾸며줬고요. 여기에 많은 앨리스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로 밑에 꾸며줬고요. 그리고 열쇠와 티포트. 여기가 약간 떨어졌네요. 이것도 풀로 한번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장갑을 빼고
고무줄을 한번 꺼내볼게요. 튼튼하고 짱짱한 고무줄로 하기 위해서 여기가 블랙이어서 블랙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안에 매듭이 있어도 조금 보기 흉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보시면요, 살짝 묻어나기는 하지만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서. 또 손에 묻네요. 조금 더 말릴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바니쉬를 깨끗이 닦아주고, 조금 더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 막 다시 바니쉬가 막 묻어가지고 조금만 더 말려줄게요. 완벽하게 바짝 마르지 않아도 조금 여기도 조금 제가 저번에 구멍을 뚫었잖아요. 근데 여기 바니쉬를 바르면서 여기가 구멍이 약간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멍으로 다시 한번 구멍을 뚫어줄게요. 위치가 그래서 고무줄을 잠깐만, 라이터를 좀 찾아올게요. 이게 저기 해서 라이터가 있을래나? 잠시만요. 거실에 저희 그 전쟁 대피보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저번에 이제 초랑 이런 거 조금 사다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이터도 이거 새거 하나 사다 놨거든요. 그리고 저기 뭐지? 이제 그거 할 때도 필요하잖아요. 그 뭐지? 그 실링 할 때도 필요해서 거실에다가 두기는 뒀었어요. 이쪽에서 집어넣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음,
필요가 없군요. 조금 짱짱해야지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자르고 가위 자르고 매듭을 지어줄게요. 조금 한 번 더 묶어줄게요. 혹시 풀릴까봐 매듭을 조금 큼지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도 풀리지 않게 이쪽은 거꾸로 껴야 돼가지고 이쪽도 마음처럼 안 들어가는데 송곳으로 밀어줘 볼게요. 네, 좋았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타이트하게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잘라주고 여기도 한번 찢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걸고리가 완성됐죠. 그러면 제가 이거를 흔들어도 이게 열리지가 않아요. 고정이 돼서요.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검은색을 선택한 이유는 안에 이제 옆에를 제가 검정색으로 했잖아요. 근데 다른 색이 있으면 눈에 띌 것 같아서 네, 검정색 고무줄로 택했습니다. 보이기는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여기다가 뭐 붙여줄까요? 매듭이 여기처럼 이렇게 안 되고 얘가 두 개로 됐어요. 이런 거 싫은데 그러면 얘가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풀어서 다시 맬게요. 겹쳐지게. 네, 됐어요. 긴 면은 보여서
이렇게 그럼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쇼츠로 짧게 찍어서 앨리스 음악과 함께 영상으로 요번 오늘 내일 오늘 라이브 끝나고 나서 뭐 작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려볼게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기에다가 자론 다이어리가 쓰고 싶어요. 그래서 네임펜이 있나? 사인 비슷하게 제 거라는 거를 남기고 싶어서. 검정색 네임펜? 없어요. 제가 네임펜을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잠시만요. 필통, 여기 필통에 네임펜이 있네요. 검정색으로 여기다가 써볼게요.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냥 자론스 다이어리 해가지고 잘은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렇게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진하진 않지만 그냥 제가 만들었다 그냥 표시를 남기는 거죠. 아 이거 바니쉬 저번에 썼던 붓인데 빳빳해져서 좀 담가놔 봐야겠네요. 그래서 얘가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가지고 지금 장장 몇 개월이었죠? 되게 오래 걸렸죠.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과자 박스를 보고 이 과자 박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약간 잘 떨어지네요. 목공풀을 이용해서 얘를 붙일게요. 그래서 과자를 샀는데 과자 박스를 보고서는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할까 하다가 제가 앨리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박스로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잘됐다. 이거 라이브 할 때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해가지고 라이브 때 해가지고 앨리스를 좀 입체적으로 상자가 안에 앨리스를 하고 요것도 만들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과자 박스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과자 박스에 스케치북 짜투리 남았던 거를 붙여서 이렇게 해서 얘가 또 아직도 이거 열 때마다 살짝 틈새가 벌어지네요. 여름마다 그래가지고 과자 박스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본 거였어요. 자, 이게 끝났다고 라이브를 끝낼 것이냐? 아니죠? 제가
편지 봉투를 모아놨죠. 얘는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요. 가니쉬가 다 있으니까 이거는 치우고, 편지 봉투를 이렇게 또 모아놨었죠. 원래 하던 라이브 방송, 월요일에요? 아, 또 그러시구나. 주말에는 라이브, 이제 주말 부부시다 보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오랜만에 오면은. 뭐, 제 방 시청하셔도 되고, 주중에도 한 번 더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제가 여지까지 편지 봉투를 이용해서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심심하니까. 음, 여지까지 제가 편지 봉투를 집에 온 편지 봉투들 있잖아요. 뭐, 영수증 편지 봉투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제 재활용을 해가지고 만들어 봐야겠다 해가지고 요거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편지 봉투를 이렇게 해서 요게 붙어 있는 부분을 살려서 요 부분에다가 종이를 덧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은 편지 봉투 조금 자르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죠. 어떤 게 처음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이렇게 편지 봉투에 이렇게 있는 주소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빈티지를 꾸미게 됐죠. 이렇게 여기 쓴 라벨 같은 경우는 스탬프로 제가 직접 찍어서 만든 라벨들이고, 이런 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염색을 직접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시리즈물로 이렇게 이 라벨이 붙어 있는, 그래서 요거가 두 개가 세트로 이렇게 두 개. 요거는 이제 레이스하고, 이게 지금 바닥에 붙인 요 종이가 저게 키친타워예요. 이렇게 패턴이 들어있는 키친타워거든요. 그걸로 레이스 덧대서 이렇게 재봉틀로 봐가지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울도 달아주고, 네, 요것도 레이스 원단 붙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있고, 제가 빈티지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빈티지 느낌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해서 이렇게 나비도 있는 것도 이렇게 또 공간 만드는 것도 하고요. 요거는 거즈를 약국에서 그 거즈 있잖아요. 그거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즈를 붙여서 약간 느낌, 빈티지한 느낌을 내보려고 한 거죠. 굉장히 지금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양이요.
사이즈도 되게 여러 가지고. 편지 봉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게 이제 크랙,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금이 가 있죠. 이렇게 크랙 페이스트를 이용해서 했죠.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편지 봉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한무팩이 또 있어요. 진짜 많아. 이거는 작은 사이즈.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크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편지 봉투를 안 자르고, 여기에 또 이만큼 있어요. 집에 편지 봉 이제 영수증 같은 게 올 때마다 편지 봉투를 다 모아 놓는 거예요. 예, 월요일인데 심심해서 제가 라이브 켰습니다. 주중에 라이브를 한 번 더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무슨 요일이 좋을까 아직 결정을 못 해가지고요. 여기저기 그냥 요일 한번 해보고 결정하려고요. 네. 해가지고 지금은 월요일인데 한번 켜봤어요. 그래서 요것도, 요거는 볼빵빵 요 스티커가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볼빵빵 아이가. 그래가지고 한번 그 볼빵빵한 귀여운 아이들을 활용해서 한번 해봤던 거고요. 사이즈가 천차만별이에요. 편지 봉투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이거는 아마 국제 우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왔던 편지, 예, 뭐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고, 한꺼번에 이렇게 다 몰아서 보니까 재밌기는 하네요. 이거를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찍어서 긴 영상으로 하나 올릴까 봐요. 쇼츠 말고요. 이걸 다 만드는 시간 동안 민트님, 란자두님, 유정님, 흰님, 저의 구독자들이 항상 같이 해주셨어요. 긴 시간을 같이 해주시면서 제가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힘들 때 라이브 막 만들면서 막 울었던 적도 있어요. 막 울면서 라이브 했던 적도 있고, 기분이 좋아서 막 웃으면서 행복해하면서 라이브 했던 적도 있고,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때가 생각나죠. 여러분들과 같이 했던 긴 시간들. 그쵸? 그리고 막 먹는 얘기하면서 배고파가지고 막 다이어트 하면서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예, 라이브 방송이, 제 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제 맘대로 방송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거 만들면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다 하죠. 이거는 어, 저의 구독자님이 귀여운 거 동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했었죠. 이렇게 동물들 집어넣어서, 이런 거는 사실 흰님이 이벤트 때 보내주신 거를 또 활용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빈티지 느낌 나는 그런 것들. 요거는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작년 12월죠. 크리스마스 앞두고서는 크리스마스를 또 기념해야지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이렇게 꾸며봤죠. 이게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보면 창문에서 바깥에가 보이는 듯한 느낌 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모닥불도 있고 트리도 있고 이렇게 약간 크리스마스풍의 창밖에 내다 보이는 약간 배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꾸며봤었죠. 크리스마스요? 예, 예. 이거는 제가 이 꽃이 너무너무 많이 오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을 활용해서 어지 원 없이 한번 꽃을 붙여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했던 거였어요. 이게
완전히 입체로 다 입체로 붙였어요. 입체로 붙여가지고 꽃이 되게 입체적으로 예, 나비왕꽃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것도 빈티지. 저는 거의 다 빈티지긴 해요. 아, 웨딩 화환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요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생화랑 이건 생화예요. 생화 말린 거. 그리고 요 스텐실은 제가 요런 제가 원래 골드 컬러를 되게 좋아하고 요 패턴을 되게 좋아해요. 스텐실 그래서 골드 스텐실에 이제 생화 이게 다 진짜 생화거든요. 말린 생화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약간 블링블링 아니고 실링 왁스도 그때 한번 했었죠. 이거 하느라고 진짜 중간에 어, 실링 왁스를 저쪽 이제 다른 방에 갖다 놨었거든요. 가지고 와가지고 막 우당탕탕 우당탕탕 하면서 했었는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조금 이런 분위기도 되게 좋아해요. 아이보리에 골드 이런 분위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 이거는 이제 편지 봉투인데 제가 이제 끈을 매달아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끈을 매달았죠. 이렇게 열쇠를 달아서 끈을 매달아서 이렇게 지금 요런 데 쓴 천들은 제가 다 염색을 직접 한 거예요. 염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천들 조그만 것들 다 그러니까 이제 염색해가지고 쓰고 뭐 해가지고 왠지 이게 그 편지 봉투를 잘 뜯은 거죠. 이쁘게 찢어지지 않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활용해 보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저 얘도 되게 좋아해요. 얘도 달았는데 이거는 생화하고 레이스요. 생화하고 레이스하고 같이 이건 한지예요. 한지 제가 옛날에 여러 가지 한지를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한지를 활용해가지고 레이스를 다 잘라서 이렇게 위에 약간 염색하면서 안에도 이렇게 꽃과 요거는 제가 이거 찍는 기계 있거든요. 또 그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거죠. 이런 데가 다 포켓으로 이렇게 물을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한지하고 레이스 요건 다 생화예요. 생화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여지까지 라이브 방송에서 하면서 해왔던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도 했었고 한 번은 또 이제 배경지 만드는 방법 그게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 진 거 앨리스 박스 그게 이제 오늘 완성이 된 거죠. 오늘 라이브에서 우선 집어넣을게요. 오늘까지 해서 바니쉬까지 다 칠한 거고요. 고리 달아서 이렇게 앨리스 박스까지 마무리가 된 거죠. 이렇게 왠지 이런 선물 박스 하나가 갖고 싶었어. 그놈의 과자 박스가 문제였습니다.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것도 꾸며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라이브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진행이 됐던 거예요. 제가 라이브 하는 동안 여지까지 했던 것들이고요. 이제 예전에 하던 것들
양말이 갑자기 거기 위에 떡하니 있네요. 창피하게. 제 라이브 방송이 그래요 항상. 얼렁뚱땅 얼렁뚱땅 여러분. 이제 반씩 남은 거 버리고 종이컵은 나중에 또 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 봉투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딜라이브 저희 이제 테레비 영수증이에요. 오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라서 요렇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를 이제 어쩔 때는 요거를 살려서 아까처럼 끈처럼 달아서 사용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우선 여기가 접어져서 포켓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저번에 제 거 만들었던 그런 것들 쓰고서는 스케치북 짜투리들이 있거든요. 그 스케치북 짜투리들, 이런 스케치북 이제 이건 색깔을 테스트했지만 어차피 배경지 붙일 거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짜투리들을 남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만들 거예요. 얘를 붙여줘서 그냥 저는 다 제 맘대로 해요. 법칙은 없고요. 몇 시까지 라이브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붙여줘요. 그러면 어차피 배경지를 한번 붙일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요 길이에 맞춰서 펜지봉지 길이에 맞춰서 잘라줄게요. 저는 그냥 마구 자릅니다. 왜냐? 빈티지기 때문에 굳이 뭐 가위 대고 똑바로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가 있으면 약간 우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정도만 남길게요. 여기에 반 정도가 보이는 게 가장 꾸몄을 때 이뻐서 거의 항상 반만 남겨두고 반이나 3분의 1 정도 보이게 이런 식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면 요 뒤에 뒤에가 약간 여기 이 부분이 보이죠. 꾸밀 때 그것도 한번 생각하고 여기 포켓을 만들 것이면 포켓 높이를 생각을 하고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고리를 달 수 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사이즈가 들쭉날쭉할 때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조금 더 잘라줘야 되면 그래서 기본 틀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배경지를 붙일 거예요. 컨셉은 아직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거의 빈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지 옛날 것들 모아놓은 것들을 그냥 옛날에 뭐 이벤트나 뭐 협찬 받았던 것들 중에서 그냥 쌓여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요즘은 집에 쌓여 있는 거 없애기 써서 없애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인물이어서 뒤로 좀 빼놓을게요. 전 이거 자리가 좁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들 뒤로 좀 치워 놓을게요. 그래서 배경지는 제가 원하는 뭐 없어도 그냥 보고서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마구 붙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뭐 스텐실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이 처음에 닫고 시작할 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많이 사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협찬 같은 것도 받으면서 랜덤 박스 이렇게 협찬을 받게 되면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제 스타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받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랜덤 박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잘 안 쓰는 것들은 손이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해서 어느 순간 되면은 다꾸 용품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수납도 힘들 정도로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짝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게 된 거죠. 조금 활용해서 써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라이브 방송 때 안 쓰던 것들을 꺼내서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취지는 그래서 편지 봉투도 이제 재활용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우선 배경부터 붙일게요. 딱풀이 저번에 제가 또 딱풀 사랑이 유난하거든요. 모든 걸 거의 다 딱풀로 붙이는데 딱풀이 다이소에서 이렇게 묶어서 팔거든요. 이제 요게 마지막이에요. 또 저번에 3개인가 있는 거 사왔는데 다 쓰고 또 얘가 마지막이에요. 딱풀을 사러 다이소에 또 가야 됩니다. 예, 편지 봉투 모아가지고 이렇게 뭐 예, 저는 뭐 그냥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에 편지가 올 일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모아 막
편지 올 일이 많지 않아서. 막 맞아요. 박스 같은 것도 오면은 찢어서 붙일 생각에 한 끼통이 박스 뜯어 가지고 인제 박스도 모아 놓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저쪽 방 하나가 창고방처럼 됐는데 봄이 다가와서 한번 청소는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면서 인제 용품들 있는 것들 제가 다시 쓸 만한 거 있나 한번 저도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워낙 뭐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저는 뭐 그냥 들쭉날쭉 붙이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어서 크게 뭐 그러진 않는데. 음. 아 그래서 가끔씩 이게 대정리를 한 번씩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인제 뭐 더 쓸 것 같은 거는 꺼내 놓고 그러면서 다시 또 정리를 하긴 해요. 대강 어디에 있는지 알기는 하는데 솔직히 자주 쓰는 것들은 저는 그 제 영상에 보시면 어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제 저 닦고 하는 장소 있잖아요. 책상이랑 그 데스크 투어라고 해서 2번 올려 놓은 거 있어요. 꽤 오래되긴 했는데 거기에서 거의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데스크 투어요. 제가 닦고 하는 장소, 닦고 하는 용품들을 어떻게 정리해 놨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제 해 놓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어 제가 닦고 하는 장소가 궁금하시면 그 동영상 데스크 투어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은 2편이 올라가 있는데 작년에 찍은 거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서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제가 닦고 하는 장소를 제가 찍어 놓긴 했어요, 영상. 그냥 이런 일반 편지 봉투가 예 귀해요. 뭐 편지 올 일이 없으니까 솔직히 편지 올 일이 없다 보니까 얘가 진짜 뭐 그리고 요즘은 솔직히 더 귀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다들 그 핸드폰으로 그 받잖아요, 영수증을. 그쵸? 어플로 받거나 이메일로 받거나 이런 식으로 받아 버리니까 예 옛날에는 그래도 편지 봉투 꽤 인제 그래도 있었는데 요즘은 다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전자 뭐 이런 걸로 다 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잘 없어요, 편지 봉투가. 그래서 맨날 사실은 이 딜라이브에서 할인해 줄 테니까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얼마 할인해 준다고 뭐 그거 바꾸라고 하잖아요. 안 바꾸고 있어요, 저.
왜 그 뭐라 그러지? 왜 이메일로 받는다고 하나? 뭐 그런 거 하라고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저 이거 딜라이버 봉투 없으면 저 이거 이제 접어야 됩니다. 맞아요. 이메일 명세서인가 보다. 그런 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옆집에나 어디나 편지 봉투 달라고 얘기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또 아시다시피 편지 봉투 파는 건 또 이렇게 열려 있지도 않고 그냥 진짜 예쁜 편지 봉투들이잖아요. 아니면 그냥 일반 편지 봉투? 근데 명세서처럼 이렇게 주소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편지 봉투를 원하는 거니까 저는. 예, 예, 종이 활용할 때도 있고 레이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레이스 한 것도 있고요. 어서 오세요. 올다님. 오늘 너무 심심해서 게릴라 라이브입니다. 아, 올다님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저 살짝 보여드릴게요. 또 자랑해야지. 올다님 꼭 보고 가세요. 올다님 저 앨리스 박스 만들었어요.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고리 달아서요.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입체로 하고 움직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앨리스 박스 만들었습니다. 입체적으로요. 이제 이거 영상 올릴게요. 제가 만들고 혼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영상으로 올릴게요. 제가 만들어 놓고 좋아가지고 좀 팔불출 같긴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처음에 만들 때 시작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사실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라이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첫 번째 영상에는 박스에 종이 붙이는 게 다였어요. 진짜 진짜 박스 종이 붙이는 것만 그 라이브는 수다 떨면서 진짜 박스만 붙이다가 끝났어요. 그랬는데 저렇게 완성이 됐네요. 팔불출 같긴 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서 기분이.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막 시간을 같이 할애해서 같이 있어주고 그래서 더 쉽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혼자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지루해서. 음, 제가 만들어 놓고 혼자 좋아서 이러는 거예요. 좀 자뻑이긴 한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단어 쓰나? 그냥 너무 좋아서. 박스로 뭔가 이렇게 꾸며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는데 계속 미루고 안 하고 저기 약간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다가 과자 박스가 하나 우연히 과자를 먹으면서 과자 박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요렇게 접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이렇게 큰 이 머스킨 테이프라고 해서 스티커처럼 나온 게 있거든요. 요런 걸로 좀 붙여주면 편해서 붙이려고 하다가 지금 떨어뜨리는 바람에 팍팍 풀려서요. 요런 것도 이제 되게 큰 사이즈가 많은데 처음에 이제 마구 구매했었죠.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요게 스티커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띄면은 스티커예요. 이렇게 스티커라서 칼로 잘라야겠죠? 요 끝에가 이제 배경지 붙이기가 요런 데가 조금 요런 모서리가 조금 이런 표현 쓰나? 얇굵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이렇게 머스킨 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걸로 하면은 조금 편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요런 데는 요런 걸 조금 활용하기도 해요.
맞아요. 이 저거 만들 이 인제 이 닦고 하면서 인제 인물 같은 거 오리고 막 이럴 때 느끼는 건데, 그럴 때는 항상 어렸을 때 그 종이 인형 있잖아요. 종이 인형, 옛날에 어렸을 때 종이 인형 오리던 거. 요즘은 솔직히 종이 인형 다 뭐라 그러더라? 자석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스티커형으로 나와 있고. 그쵸? 그래서 모서리는 요런 식으로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오히려 종이 붙이기가 훨씬 편해요. 저 언제 한번 라이브에서도 얘기했는데, 종합장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 스프링 달려서 이렇게 넘기는 종합장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말고 이만하게 생긴 거요. A4 용지로. 그러면은 이렇게 넘겨서 여기다 옷장을 그려서 이렇게 옷장 만들어서 종이 인형 옷 집어넣고 막 침대만 그려서 손으로 그려서 침대 손으로 그려서 거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형 잠잘 수 있게 그런 거 막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요. 저희 어릴 때 땅 따먹기도 많이 하고, 어 오징어 게임인가? 그거 하다가, 영화 오징어 게임 말고요. 옷 맨날 찢어지고 이렇게 막 팔 잡아당기는데, 오징어 게임하다 옷 찢어지고 막. 저만 그랬었나? 혹시 기억나시나요? 오징어 게임. 옷 찢어지고 막 잡아당겨 가지고 팔 늘어나고 옷. 맨날 그랬지 어렸을 때. 숨바꼭질도 많이 하고 땅 따먹기, 말뚝박기, 그쵸?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고등학교 때 교실에서 저 여고 나왔거든요. 아, 오징어 게임 잘 모르세요? 제가 그려드려요. 제가 연필로 한번 그려볼게요. 땅바닥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느냐?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고 여기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팀에서 여기 팀이 있어서 요 가운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발로 깡충깡충깡충깡충 뛰어서 여기에, 깡충깡충깡충 뛰어서 여기에 다른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을 못 하게. 그래서 막 잡아당기는. 이제 한쪽 발로 이제 하면서 하니까 이게 그 뭐라 그러지? 팔 잡아당기고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옷 다 찢어지고 막 그랬어요. 아, 영화 오징어 게임에 저런 게임 안 나오나요? 저 1탄은 봤는데 오징어 게임 1탄만 봤어요. 2탄, 3탄 안 봤습니다. 3탄까지 나왔나? 모르겠다. 몇 탄까지 나왔는지 모르는데 저 1탄만 봤어요. 1탄도 솔직히 조금 무서워서 막 되게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막, 예, 막 보다 말다 그렇게 봐가지고. 5천만 원 아니, 최종 상금이 5천만 원이고요. 1등이 한 1천만 원 정도 된대요. 1등이.
뭐 워낙 상 주는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금 열돈이었대요. 1등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총 상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뭐 제가 얼마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받고는 싶죠. 아, 맞아요. 고무줄도 왜 삼각형으로 세 명이서 해가지고 이렇게 뛰면서 하는 것도 있었고, 예, 어렸을 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고무줄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지? 아무튼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 집에서 게임만 하니까, 음, 그때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 모르는 게 좀 아쉽긴 하죠. 맞아요. 장난감 기차가 집 떠나간다. 과자와 설탕을 싣고서 뭐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뭐 갖다 주러 갑니다. 이게 맞나요? 가사가? 약간 요런 풍이었던 거죠. 예, 사탕과 과자예요. 좀 뭐 약간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 아, 이 기억력이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엄마 방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뭐 요런 거였죠? 맞나요? 제가 음치라서 음정 박자 조금, 예, 음치라서. 하지만 약간 그런 거였다는 것만. 제가 조금 많이 음치예요, 여러분. 박자 가사도 뭐 안 지킬 때 태반이고 뭐 저는 뭐, 네, 약간 그래요. 저는 제가 음치라는 거 알기 때문에 뭐 노래 못 불러요 그래도 예, 저 노래 잘 못해요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배경지 붙이고 이런 거 하면서 수다 떨면서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면서 맞아요. 그냥 그러네요. 제가 이거는 이제 사실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얘기할 때는 톤이 약간 여자 톤다워요. 인정. 근데 노래방에만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소리가 저음이 돼요. 왜 그런지 몰라. 여자 키 노래를 못 불러요. 음정 영역대가 조금 되게 낮아요. 음역대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남자 노래만 불러요. 남자 노래만. 여자 노래를 못 부릅니다. 안 올라가서 키가. 안 올라가서 못 불러요. 여자 노래 잘 못 불러요. 남자 노래만 불러요. 그래서 노래 못 부른다고 막 워낙 전평이 났기 때문에.
근데 또 여자들이 못하는 저음은 그래도 여자들보다 조금 더 낮게는 내려가요. 그러니까 음역대가 약간 여자 음역대가 아닌가 봐요. 여자 노래 잘 못 불러요. 노래방 가본 지도 진짜 오래됐다. 아, 제일 최근에 간 게 1월 달에 부산 갔을 때요. 부산 여행 갔을 때, 예, 거기, 그때 노래방 갔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이에요. 그 전에는 한 5년? 10년? 아무튼 되게 오래됐죠. 안 간지. 부산 갔을 때가 제일 최근이에요. 부산에서 노래방 갔던 게. 근데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몇 개 안 불렀어요. 창피해서. 아니, 그 있죠. 왜? 아, 노래 못 부르는 것도 창피한데 노래방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 야, 노래 불러, 노래 불러 막 이래요. 그냥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노래를 시작하면 다 뭐 화장실 가고 뭐 딴 얘기하고 막 이래요. 아, 비참해져 그러면. 막 안 부르고 있어요. 아, 부르세요, 부르세요 막 이래. 빨리 노래하는 거 부르라고. 막상 딱 마이크 잡고 내 노래가 순서가 되면 화장실 가고.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화장실 가거나 자기네들끼리 뭐 얘기하거나. 뭐 음료수 가지러 간다. 아, 노래를 시키지 말든가. 왜 시켜놓고 안 들어? 용기 내서 하는데. 아, 진짜 너무 억울해. 그럼 안 되지. 그쵸? 여러분. 공감하시죠? 아, 왜 그러는데? 시키지를 말든가. 시켜놓고서는 딴짓을 해. 속상하게. 들을 것도 아니면서. 그랬던 경험이 있고.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어, 이빨린 소리라도, 잘 부른다. 이렇게 해줘야지 기분이 나서 노래를, 어? 한 곡 부를 거 두 곡 부르고 그러는데, 안 들어주니까 화가 나서, 에이, 안 불러, 이씨. 이러고 말죠. 맨날. 나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나 삐졌어. 자기네들이 안 듣고서는, 그러고 나서 너 왜 노래 안 불러? 또 막 부르라 그래. 아, 노래 부르라고. 왜 안 부르냐고. 본인들이 안 들은 거지 내가 안 부른 거 아닌데. 나 안 부른 거 아닌데. 부를 때 안 듣고서는 왜 노래 안 부르네. 아이, 진짜.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한두 번씩. 마지막 곡이라고 막. 야야야, 이거 이제 마지막 곡이야, 마지막 곡. 빨리빨리 불러. 빨리 골라 그러고서는 끊겨. 아, 짜증나. 그러면. 그런 적도 있었고. 민들레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별일 없으셨죠? 아, 시간 되실 때 오시면 돼요. 잊지 않고 찾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원래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 날 아닌데요.
주중에 하루 더 할까 그런 생각도 있고 인제 이래저래 오늘 심심하기도 하고 무슨 요일 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서 우선 그냥 시간 날 때 토요일 날은 계속 정규 방송하고 시간 날 때 그냥 하루씩 할까 어쩔까 날짜 정하지 않고 할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날 예. 이게 날짜를 정하고 하는 게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더라고요. 해 보니까 토요일 날 처음에 라이브 방송할 때 토요일 날 인제 정했잖아요. 그러고 시작했는데 쪼끔 많이 힘들었어요 적응하는 데. 이게 지금은 그냥 뭐 주변에도 얘기를 다 해서 뭐 특별한 일 없으면 토요일 날 제가 약속이 없고 그러긴 하는데 인제 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처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아니 왜 또 토요일 날 라이브를 잡아 놓고 나니까 꼭 그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전 없다가. 아 진짜 이상하죠? 생전 없다가 갑자기 라이브를 한다니까. 아 그러셨어요? 과거에 계셨군요. 괜찮습니다. 월다님. 제가 막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아 진짜로요 민들레님?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아 민들레님이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사세요. 기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민들레님이 저기 계신 인제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신다고 하셔서 "오시면 저 볼 수 있어요."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용기도 안 나고 뻘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시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시간이 규칙적으로 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용기도 안 나고 그런 게 있어서 그 정도로 좋았어요? 다행이네요. 얘는 인제 요까지만 붙이는 이유가 요렇게 포켓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붙여도 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대신 여기는 붙여서 요로 넘길 거예요. 진짜로요? 다행이다. 아 다행이에요. 진짜 이렇게 제가 그냥 별 그런 거 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죠. 그러세요? 명일동에요?
여기 저기네. 다 모이네. 배재고등학교 쪽. 저희 집은 어디냐면요. 주양 쇼핑 아세요? 옛날 주양 쇼핑? 지금은 공터로 남아 있잖아요. 그거 그 예. 거기 맞은편에 살아요. 주상 복합 아파트. 라고 얘기하면 너무 우리 집 주소 다 가르쳐 주는 건가? 이 동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그 1층에 돈가스 집 있고 롯데리아 있는 거요. 어딘지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너무 TMI인데. 롯데리아요. 이거 우리 동네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저 저 저희 딸이 명일여고 다녔고요. 저는 고등학교가 이쪽이 아니고 저기 동 동국대학교 고등학교 우리 때는 뺑뺑이어가지고 나 혼자만 그쪽 돼가지고 막 울었던 기억도 있는데 중학교는 명일여중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랑 나랑 선후배예요. 명일여중. 내가 선배죠. 우리 딸한텐. 한 동네에서 오래 사니까 딸도 내가 다닌 학교 다녔죠. 명일여중. 그리고 우리 딸은 명일여고 나왔어요. 이렇게 동네 주민은 동네 주민과 소통을. 요즘은 남녀공학 됐죠. 저 다닐 때는 여자 학교였어요. 명일 여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딸 때도 공학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저 때는 여자 중학교였어요. 나 이거 얘기하면 진짜 슬픈데. 저 있잖아요. 여중, 여고, 여대 나왔잖아요. 남자와 같이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 진짜. 복도 지지리도 없어. 그래가지고 명일중학교를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중, 여고, 여대 나와서 이제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대학교 편입을 하게 됐어요.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외국에서. 근데 이 남녀공학이잖아.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요. 근데 그땐 또 결혼한 상황이었어. 결혼하고 대학 갔거든요. 거기서. 그래도 남녀공학이 어디야. 야, 드디어 남녀공학에서 공부를 해보는구나. 내가 이제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남녀공학에서 공부해보는 게 소원이었으니까. 그랬는데 과에 딱 들어왔더니 남학생이 딱 2명이에요. 남학생이 2명인데 한 명은 1학년 1학기까지만 하고 자퇴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이 과가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남자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이 자퇴를 했어요. 나머지 한 명은 사실 게이였어요. 저랑 제일 친하긴 했었는데, 예, 남자였는데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키도 조그맣고 남자를 좋아하시는 게이 분이셨어요. 근데 성향이 약간 여자 성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남녀공학에서 남자와 공부를 같이 해보지 못했다는 거. 결국은
네, 결국은 못 해봤습니다. 남녀 공학임에도 불구하고 참 남자와 공부를 못 해봤네요. 이게 지금 얘가 목공풀이요. 이게 많이 쓰다 보면 뚜껑이 잘 안 덮여요. 왜 그러냐면 목공풀이 안에서 이렇게 굳어요. 근데 이 목공풀이 이렇게 하면 또 떨어져요. 가끔씩은 뚜껑이 잘 안 덮인다 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파줘야 돼요. 안에 목공풀이 굳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뭐가 떨어졌지? 우리 집도 다 공개돼 버리고 어떡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면 가끔씩 이렇게 파내주면은 뚜껑이 다시, 아까 반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닫으면 이렇게 끝까지 들어가요. 이게 안에서 굳어가지고 뚜껑이 완벽하게 잘 안 닫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해줘야 돼요. 목말라서 물 좀 마실게요. 매일 롯데캐슬 지나가는데 뵐 수도 있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군요. 하남이요? 하남도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거 강동구 사람들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되게 많네요. 우에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웃고 즐기는 사이에 저는 이제 배경지를 또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자, 앞뒷면 다 붙이고, 지금 포켓 있는 부 끝부분 목공풀로 붙여줘서 여기 포켓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 이제 책상 좀 정리 좀 할게요. 이거 배경지는 이제 다 치우고 이제 꾸며줄 거를 또 꺼내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짜투리 저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잘 못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짜투리도 어디에 쓰지 않을까 해서 항상 이렇게 다 그냥 해가지고 잘 안 버리는 편이에요. 그냥 이대로 아까 있던 통에 다시 넣어놓으면 다음번에 할 때 또 모아서 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담아줘요. 여기는 밑에 칸은 희님이라고, 저희 구독자분 닦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신 것들 보내주셨던 걸 이렇게 따로 담아놨고요.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배경지들. 얘는 치워놓을게요. 약간 치우고 여기다가
모델링 페이스트로 스텐실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여기서 상일역 미사 두 정거장이죠. 미사까지는. 네. 저번에 이제 스텐실 쓰고서는 안 나눴어가지고 제가 약간 꽃무늬 이런 걸 아니, 그러니까 약간 벽지 무늬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옛날에 샀는데 사이즈가 되게 커가지고 안 쓰고 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쓰기에는 또 커서 지금은 저는 레터링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음, 음, 저는 쓰고 바로바로 씻어서 깨끗하게 보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게 깨끗하게 안 씻어져서 이렇게 자국이 남기는 하네요. 그래도 날은 바로바로 씻어서 이제 깨끗하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면은 잘 안 씻기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자국이 남는데 그냥 이걸로 레터링을 할까 봐요. 오늘 라이브 방송하니까 오늘 꼭 토요일인 것 같아요. 저 토요일날만 라이브를 해서 그런지 토요일인 것 같아요. 오늘 왠지 막 그냥 느낌이 토요일 같아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평일인데 그래도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그래도 같이 계시고 같이 늦게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고 시간도 같이 보내주시고 저는 감사하죠.
이거를 이렇게 스텐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약간 모델링 페이스가 약간 있나? 다른 거보다? 아니면 제가 약간 잘 못해서 그러나? 약간 묽은 듯한 느낌? 우선은 이게 원래 제가 영상 찍을 때는요 화장실 가서 씻어 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이브 방송인데 엉덩이 띄고 나가기가 싫어서 그냥 옆에 그 물통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화이트라서 그냥 이걸로 대강 씻어서 이거를 잘못하면 요 비닐루가 녹기 때문에 저게 좀 세요. 그래서 살짝만 말려주고 자연적으로 조금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지금 여기 오늘 놀러 오신 분들이 오픈 채팅방 저희가 또 유튜브에서 자주 보는 방송에서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저 라이브 방송 하시는데 자리를 채워주고 계시거든요. 닫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여기 조금 마를 때까지 요거 잠시 마를 동안 저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손도 한번 씻어야 될 것 같아서요. 예.
아, 손에 뭐 풀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요. 한번 씻고 와야지. 뭐 다음 거 붙이는데. 자, 뭘로 꾸며줄까 지금 아직 생각을 못 해가지고. 어, 방이 지금 다 앨리스로 꽉 차 있긴 해가지고 앨리스 용품만 잔뜩 나와 있네요. 저는 제가 오늘 라이브를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저거 마무리만 짓고 어 말아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예, 편지 봉투 있던 걸로 또 넣어놔야지 다음번에 쓰겠죠? 다른 거를 꺼내놓지를 못했네요. 제 방이 항상 이렇게 좀 지저분하네요. 정리를 뭘로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뭘로 하면 좀 더 이쁠까? 아까 채워놨던 옛날 고려짝에 처음에 시작할 때 샀던 인물들이에요. 이것도 또 옛날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도 다 그냥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또 이 테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하나씩 또 다 자르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쁜 거 있나 한번 찾아볼까요? 광고 안 되는데? 열공님. 저 책임 당합니다. 다썰남이요? 다썰남에 나오긴 해요. 예. 우리가 맨날 듣는 방. 예, 요즘 다썰남님이 아시잖아요. 광고하지 말라고 맨날. 그래서 저 오늘 아까 얘기할 때 채널 이름 얘기 안 하고 돌려 얘기했었어요. 눈치 못 채셨나요? 아, 근데 뭐 어쨌든 다썰남 구독하시면은 음, 음. 다썰남에서 라이브 하실 때 가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채널에 대해서, 예, 틀어서 아마, 예, 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얀색으로 한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잉크로 블렌딩을 요 위에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예예. 사실은 라이브 방송 이런 거 할 때 조금 조심은 해야 돼요. 아, 덜 말라 가지고 뭉치네. 조금 더 말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마르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문지르면서 이게 뭉그러져요. 조금 더 있다가 할게요. 이제 요런 게 싫으면 가끔 저 같은 경우는 잉크를 사용해서요. 색칠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팔레트에다가 브라운 컬러. 예, 제 방이 민들레님 사실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우파들이 거의 다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 계엄 이후에 제 라이브에서 라이브 하기 전이었죠.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제가 우파라는 거를 닫고 하는 분들 중에 좌파분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제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저 우파라고. 그러고 유너게인을 외치면서 구독자가 한 300명이 나갔어요. 3,400명. 제가 저기 우파라고. 근데 나갈 거 알고 커밍아웃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방에서 뭐 저 얘기할 때 라이브 할 때 가끔 정치 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 우파분들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구독자들 거의 다 우파분이세요. 커밍아웃 하면서 좌파분들 다 나가버리셨어요. 구독 취소하고.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구독 취소하고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뭐 구독해 놓고서 오랫동안 안 보셨던 분이어서 모르면 모를까 그때 인제 윤호개인 그거를 보고서는 인제 구독 취소하고 나가신 분들이 거의 300명 좀 넘게 나가셔 가지고 지금은 그냥 거의 우파분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상관없습니다. 채팅창에서 정치 얘기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저도 정치 얘기해요. 네. 그때 근데 저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좌파분들이 나갈 거다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인스타에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인스타에서 좌파분들이 저를 예, 댓글도 안 달고 아는 척 안 하기 시작했죠. 근데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뭐 예. 커밍아웃. 예. 그랬는데 저는 뭐 제가 우파라는 거 밝히는 게 창피하지도 않고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건 없어요. 이것도 저는 염색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끔 어떤 분들은 굳이 닫고 하면서 "우파인 거를 네가 보수라는 거를 밝힐 필요가 있냐?"라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요렇게 찢어서 쓰면 끝에가 찢겨 나가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지저분함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폭에서 쓰면은 좀 더 예뻐요. 저는 그래서 요런 거 폭에서 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디 갔지? 목공풀? 여기 있다. 혼자 떠들다 보니까 목이 말라요. 아 그거 아시나요? 저희 PT 선생님 저 운동해 주시는 분요. PT 선생님이 음 어머님이 전라도신가? 아무튼 약간 좌파 성향이세요. 근데 저희 PT 선생님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분이세요.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처음에 저 PT 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가끔씩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한테 뭐 물어보길래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막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이렇게 될 것 같다. 걱정된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몇 달은 그분이 제가 하는 얘기를 그냥 인제 어쨌든 돈을 내고 제가 PT를 받는 거니까 회원이니까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의미 없이 들으신 거예요. 그냥 뭐 맞장구 쳐 주시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본인은 관심 없지만 그렇다고 인제 마음대로 그렇게 대답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는데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 그때 처음에 제가 운동을 시작한 게 10월 달 이때쯤이었으니까 제가 인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쳐들어갈 거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했더니 어떻게 다른 나라가 하냐고. 아니라고. 미국이 가만 안 둘 거라고 내가 막 얘기를 했죠. "전쟁 날 거다. 전쟁이 아니라 인제 미국이 가만히 안 둘 거다." 그랬더니 뭐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라고. "마두로 잡혀간다." 내가 막 이랬어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2달 3달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올해.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회원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 관심이 있으면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다음부터 저한테 막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PT 선생님하고 가장 친하신 분이 인제 우리 인제 매니저님이라고 하시는데 매니저님이 우파세요. 매니저님이 우파신데 정치에 관심이 그러니까 계엄 이후 그분도 관심이 많아지신 거죠 저처럼.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처음에는 안 믿었으니까 인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믿었대요. 근데 진짜 마두로가 잡혀가고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막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제가 말한 거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누가 얘기한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인제 제가 고집을 인제 꺾지 않고 "이렇게 될 것이다 진짜." 막 이러면서 인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러더니 인제 지금도 가끔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저번 주에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야. 회원님 때문에 저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회원님 얘기를 듣고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저 아무래도 빨간색 될 것 같아요." 우파가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아시는 그분.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또 우리가 아는 그분을 되게 많이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많이 계몽이 됐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징징대고 이럴 때마다 제가 얘기를 해요. 인제 그분이 저희에게 했던 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인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인제 그래서 또 관심이 없는 분이 또 보수가 되셨죠. 보수가 되셨죠. 저희처럼 인제 예 빨간 약을 드신 거죠. 돌아올 수 없죠. 또 우파가 되면은. 한번 우파가 되면 못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게 우파가 되셨죠. 그냥 저도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거기다가 인제 계속 인제 예전에부터 내가 이란 전쟁 나기 전이죠. 전쟁 나기 전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환율 2,000 원까지 간다. 아 2,000 원까지가 아니고 1,500원 넘는다. 이렇게 하면 진짜 문제 생긴다." 이러면서 제가 아시다시피 슈퍼 301 조와 마그니츠법, 불법 선거에 대 부 부정 불 불법 제가 또 부방대 출신인 건 아시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PT 선생님 우파 되셨어요. 이게 상식이 쪼끔 있어서요. 관심이 없으면 진짜 몰라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나 살기 바쁘니까. 나 살기 바쁘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있었어요. 제가 막 그러면서 제가 또 뭐 그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 요즘 찌시 우파신 것 같다고 아무리 봐도 우파인 것 같다고 제가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아니 예 우파 정책을 자꾸 하셔서 저는 우파인데 대통령은 좌파인데 아니 미워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이러면서 처음에 인제 얘기를 하면서 아 저는 쪼끔 저도 헷갈려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분도 젖어들었죠 저에게. 가끔은 칭찬도 하고 가끔은 욕도 하면서 그렇게 반년이 넘으니 그분이 우파가 되셨더라고요.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 우파 되셨어요 그래서. 우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거죠.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이 나라에서 깨어나서 좀 그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아줌마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이 먹은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요. 그냥 주변에 인제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인제 저희 집 보험을 인제 한 분한테 다 들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인제 그 아주머니가 우파분이세요. 나이가 많으신데 우파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어느 날 인제 명절 가까이 돼 가지고 저희 집에 인제 인제 모든 보험을 다 그 아줌마한테 들었으니까 왜 선물 세트 가지고 오시잖아요. 근데
아주머니가 인제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막 걱정만 한숨만 쉬시면서 징징이를 하시는 거야.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또 저도 어느 순간 징징이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 집에 놀러 오셨는데 앉혀 놓고 1 시간을 설교를 했어요. "아 그렇게 징징대시면 안 된다.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고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고 이러니까 징징댈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이 시기를 잘 버텨서 젊은이들에게 인제 좋은 나라를 선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요즘 가끔 전화 오세요. 뭐 새로운 소식 없냐고 저한테. 그래서 그분도 징징이 그만두셨죠. 예. 그리고 예. 맞아요. 어떻게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지금은 남들이 "아 이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맘 편하게 있을 수 있냐." 저한테 막 이러세요. "걱정도 안 되냐. 나라가 망하는 게 아 망해 가는 게 안 보이냐." 이러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애국하는 거죠 뭐. 꼭 뭐 저기 해야지만 애국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저의 주특기는 일름보입니다. 제 주특기가 일름보예요. 트러스트 소셜 트럼프 계정 가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트럼프가 글 올리면 전혀 상관없어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이르고 싶은 것들 그냥 트럼프 댓글에 일름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X에 가 가지고 마가들한테 인제 이름보 때려요. 그 마가에서 마가에서 DM이 왔어요, 미국에서. 마가 그 계시는 분이 DM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 가지고 작년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작년 9 월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저한테 제가 얼마나 이름보를 했는지 일름보를 하도 했는지 마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와 가지고 인제 "니네 나라 어떠냐? 지금 상황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 그러면 또 일름보 또 하는 거야. DM으로 인제 편지 오면 또 "지금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그 마가에서 몇 가지를 저한테 알려준 게 있었어요, 작년에. 환율 환율하고 은행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트럼프가 어디 무슨 자선 행사 비슷한 게 있었나 봐요. 저한테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그 마가에서 "초대장 보낼 테니까 마가에로 오는 초대장을 줄 테니 네가 오겠다고 하면 보내 주겠다." 나한테 이러고 온 거예요. 마음은 진짜 가고 싶었어요. 못 갔죠. 그래서 제가 "난 지금 한국에 있고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답은 보냈죠. 예. 예 일은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엄마가 치매여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그러니까 엄마를 케어하다 보니까 바깥으로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제가 집에서 애국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한 게 인제 제가 하는 유튜브에 "나는 우파다. 나는 윤호개이다." 이런 거를 음 공식적으로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일름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름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인제 오픈 채팅방, 토론방 같은 데 가서 인제 중도나 장빠, 한빠 뭐 아시죠?
뭐 보수도 지금 많이 갈라지고 막 이랬으니까 인제 그런 분들하고 맨날 싸우기도 하고 그거 아니다 설득하기도 하고 인제 그러죠. 지금 인제 그 국힘에 저는 국힘을 가입했다가 탈당했다가 장동혁 대표가 인제 당대표가 될 때 왜 우리가 장동혁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시 가입을 하자고 그래서 탈당을 해서 다시 가입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가입을 했다가 그래서 우리가 장동혁이다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맨날 하다가 인제 사과문 있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로 있다가 음 탈당을 했죠. 탈당을 했는데 인제 저랑 친한 동생들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은 동생인데 나이들이 30대 초중반이에요.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인 남자들인데 인제 저를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왜 나갔냐. 인제 안에서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버리고 나가는 게 말이 되냐." 인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토론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되게 많이 싸웠어요. 계속요. 계속. "아니다. 인제 나간 거를 욕을 할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타가 그거였어요. 국힘 당원 뭐죠? 당론. 그거를 갖다가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들한테 그거를 읽어 줬어요. 읽어 주면서 그랬더니 "그게 사실이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캡처를 떠서 니네한테 이거를 보내주면 의미가 없다. 그러지 말고 니네가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라. 당 홈페이지에 국힘 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론에 대해서 써 있는 거 맨 밑에 써 있으니까 니네가 직접 확인을 해라. 내가 캡처한 거 이거 뭐 또 사실이다 아니다 얘기하지 말고 어 국힘 당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직접 보라고." 그래 가지고 보더니 내가 말한 대로 똑같이 써 있으니까 본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이거는 엔추파토스다.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국힘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인제 계속 얘기를 했죠.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지금 잘못됐다. 이거는 타협을 해서 될 게 아니다. 인제 한 번 타협을 하면 계속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인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동생들 다 탈당했죠. 더 이상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 가지고 니네가 장동혁을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보수의 이념을 버리는 순간 타협을 하는 순간 보수는 끝이다. 저는 그렇게 계속 고수를 피고 있는 입장이에요. 보수가 뭐 여러 갈래로 갈라지든 뭐 4 갈래로 갈라지든 6 갈래로 갈라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보수의 이념을 버리는 순간 보수는 그냥 없어지는 거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지금은 인정을 하죠. 완전 뭐예요. 나 오늘 정치 얘기만 해. 나 정치 방송 아닌데.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원래 한 번의 타협 첫 번째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타협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쪽으로 가던 게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똥꼬집이 좀 있다 보니까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편이다 보니까. 뭐 지금은 부정 투표에 대해서 나한테 토론방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로 인제 저랑 뭐 대판 싸우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음 그래도 저는 저한테 그러죠. "어
나는 그래 니네가 나를 음모론자라고 하면 그래 나 음모론자 하겠다. 그 대신 정말 이 모든 게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고 우리나라에다가 영수증을 내밀었을 때 우리나라가 피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 종착지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니네가 음모론자라고 해서 "아 그래 나 음모론자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어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영수증을 내밀었을 때 너네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고 싶다고 그렇게만 얘기하죠. 죽어도 나는 부정투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양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양보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부방대 활동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부정투표가 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본 것도 있고 들은 것도 있고 그 부방대 활동의 그 시그널 사이트에서 올라온 것들도 너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하면은 설명을 한다고 알아듣지도 않을 뿐더러 예, 믿지도 않죠. 저는 그거죠. 그래 100번 내가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니네가 말하는 대로 그래 부정투표가 없고 부실투표가 있다고 치자. 부실투표를 하더라도 어? 투표라는 거는 공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공정성이 아니라 청명 깨끗해야 되고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나 그런 것만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100번 양보해서 니네가 없다고 치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으면 저기 진짜 공명하고 절차대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왜 나한테 증거를 가져오러 니네가 수사해서 증거를 찾고 니네가 범인을 잡아야지. 나한테 왜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누가 범인이냐라고 물어보면 되냐. 제가 막 화를 냈거든요. 근데 좌파들이 항상 그래요. 그 증거 가져오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피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서 증거를 찾고 범인을 잡아야 되지. 그것까지 제가 다 해다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증거 갖다 내밀어도 조작 아니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우라통이 터지죠.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제 발작 버튼이에요. 그게 부정선거가 제 발작 버튼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화를 잘 안 내는데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은 토론방에서 저도 모르게 막 화내요. 막 어떤 사람들은 놀래요. 자롱님이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는 거 처음 봤다.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아, 저 심할 때 정치충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얘기 들으시는 거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제 딴 걸로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저도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다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른 분들처럼.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전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게 다예요.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나 이러다 정치 방송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이러다가 진짜. 아, 정치 방송 할 거 아닌데. 내가 할 거 아닌 게 아니라 지식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아, 어떻게 그분께 비교하겠습니까? 저는 식견도 짧고 정치도 잘 모르고 정치인 이름도 잘 모르고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똥꼬집만 있습니다. 그냥 징징이가 싫을 뿐이에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잘났고 뭐 이런 거 없죠.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래요. 뭐 요즘 오빠분들이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시는데 그냥 뭐 그것만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는 거죠. 뭐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힘들고 어렵긴 할 거예요. 근데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행스럽게 많은 젊은이들이 계엄으로 깨어났고 지금도 깨어나고 있고 주변에 계신 분들도 한 분, 두 분 그렇게 설득해서 관심 없던 분들이 깨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예, 다시 이제 나라가 바로 서겠죠? 음. 나라가 바로 설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은 하진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지식이 많지 않고 잘 몰라서 솔직히 그러기는 하지만 그냥 똥꼬집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저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찐 우파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잘 몰랐고 네 그랬었죠. 만약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하면 저랑 진짜 정치 얘기 진짜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빠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빠가 네, 찐 우파셨어요. 근데 진짜 가끔 아빠 보고 싶을 때 있죠. 벌써 아빠 돌아가시자마자 엄마가 치매가 오셨으니까 그 아빠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배우자 상실에 의한 뭐 그걸로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그 심리적인 그게 크셨어요. 배우자. 제 남동생이 찐자파예요. 찐자파 남동생이요. 집집마다 이렇게 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예, 다들 섞여 있잖아요. 저도 가끔은 좌파는 버리고 가야 된다 막 이러는데 제 동생이 찐자파예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주의는 우파만 남아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잖아요. 좌파, 우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좌파의 원래 이념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좌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친중과 친북을 하니까. 우리나라 좌파가 잘못된 거죠. 좌파의 이념을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좌파와 우파와 이렇게 공존을 해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좌파는 이상해요. 우리나라 좌파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 노조들과 함께 그 종북 세력과 함께 뭐 민노총 이런 거가 막 다 이렇게 섞여가지고 우리나라 좌파는 그냥 우리가 아는 다른 나라 좌파는 다르다. 어, 아, 그게 핵심이죠, 진짜로. 아, 떠들다가 11시 50분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진짜 저거 마무리 짓고 수다만 겁나 떨었네요. 다음 요번 주 주중에도 혹시라도 제가 또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평일날 라이브를 언제로 정할까 생각하고 있어서 사실은 라이브를 낮에 할까라는 생각도 살짝은 해요. 저녁에 하지 않고 낮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낮에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라이브가 끝나시고 난 다음에 뭐 3시나 4시 뭐 이때쯤 솔직히 저는 그 시간대에도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 시간대에도 해보고 여러 요일에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심심했었는데 라이브 하면서 진짜 속에 있는 막 맺혔던 얘기 다 하면서 예 그러면서 또 하루를 보냈네요. 지금까지 같이 시청해 주시고 같이 라이브 즐겨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없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아, 하지만 이게 또 숨길 수는 없네요. 자, 다음번에 게릴라 라이브 또 할 때 뵙겠고 만약에 게릴라 라이브가 없으면 토요일 날 정규 방송 라이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오늘 밤도 굿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요. 즐거운 하루를 또 마무리하시고 네, 내일도 해피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고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